안녕하세요. 중요한 뉴스가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10분 만에 떠먹여드리는 뉴스 뷔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중국 딥시크의 자체 AI, 칩 개발로 흔들린 반도체 시장부터 유가까지 겹쳐 하락한 뉴욕 증시, 동탄과 기흥, 구리를 한꺼번에 묶은 삼중 부동산 규제, 그리고 22명이 숨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테크탭입니다. 오늘은 AI 칩과 개발 도구 경쟁이 핵심입니다. 딥시크의 자체 추론 칩,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커스텀 칩, 그리고 엔스로피 클로드 코드의 성장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체 추론 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속에서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입니다. 딥시크가 학습된 모델의 사용자 응답 생성, 즉 추론 단계에 특화된 칩을 개발 중입니다. 약 1년 전부터 설계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들과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는 속에서 나온 필연적 대응입니다. 글로벌 AI 하드웨어 공급망이 진영별로 재편될 수 있고 파운드리 확보 여부가 성패를 가릅니다. 딥시크가 추론칩 양산에 성공하면 중국 AI 인프라의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엔비디아는 2027년 이후 중국 매출 방어 부담을 안게 됩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추론에 특화된 커스텀 칩 할라피뇨를 공개했습니다. 응답 생성 비용과 지연 시간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공동으로 LLM 추론에 특화된 커스텀 칩 할라피뇨를 공개했습니다. 훈련이 아닌 추론 워크로드에 집중해 응답 생성 비용과 지연 시간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추론 비용은 AI 서비스가 대중화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자체 추론 칩은 대형 사업자의 수익성 핵심 변수입니다. 딥시크와 엔스로피까지 자체 칩에 나선 상황과 겹치며 2026년 하반기는 추론 실리콘 경쟁의 분기점이 됩니다. 오픈AI의 자체 추론 칩은 서비스 원가를 낮춰 챗GPT 수익성을 개선합니다. 동시에 엔비디아 중심 공급망에 균열을 내게 됩니다. 엔스로픽이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의 탄생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내부 개발자용 도구로 시작해 대표 제품으로 성장한 이야기입니다. 엔스로픽이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의 탄생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엔 내부 개발자용 명령줄 도구로 시작했으나 초기 사용자와 엔지니어 피드백을 거쳐 대표 제품으로 발전했습니다. 코딩 에이전트는 개발 생산성을 직접 끌어올리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AI 기업들의 각축장입니다. 개발 스토리 공개는 클로드 코드의 신뢰성과 성숙도를 부각해 기업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 전략으로 읽힙니다. 클로드 코드의 성장 서사는 기업용 코딩 에이전트 시장의 주도권을 노리는 신호입니다. 경쟁사와의 격차를 부각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엔스로픽이 삼성과 신규 커스텀 칩 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협상 단계로 계약과 사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애플이 내년 초 새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프로 출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공식 발표 전이라 출시일과 스펙은 미확정입니다. 이번 경제탭에서는 세 가지를 짚어봅니다. 딥시크발 반도체 매도세에 흔들린 뉴욕 증시,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급등한 국제유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깜짝 호실적에도 이어진 반도체주 매도세입니다. 7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 딥시크의 자체 AI 칩 개발 보도와 유가 급등이 반도체주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스닥이 1.16%, S&P 500이 0.45%, 다우가 0.25% 하락했습니다. 중국 딥시크의 자체 AI 칩 개발 보도와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유가 급등이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 랠리를 이끈 게 AI와 반도체 낙관론이었던 만큼 그 서사에 균열을 내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딥시크의 칩 자립 시도는 엔비디아 중심 공급망의 지속성에 의문을 던지며 밸류에이션 부담을 자극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당분간 AI 관련주의 실적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보도로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 리스크가 재점화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 보도로 호르무즈 해협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요충지로 긴장이 곧바로 유가 프리미엄으로 반영됩니다. 유가 상승은 겨우 안정 국면에 들어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경로의 부담입니다. 유가 급등이 지속되면 하반기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글로벌 반도체주 매도세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반도체주 매도세를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딥시크의 자체 칩 개발 보도로 촉발된 AI 공급망 재편 우려가 실적 호재를 압도했습니다. 좋은 실적조차 주가를 방어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실적보다 구조적 서사에 더 크게 반응함을 보여줍니다. AI 칩 수요의 최종 승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밸류에이션 재평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실적에도 산업 구조 리스크에 눌렸으며 하반기 주가는 AI 공급망 재편 향방에 좌우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유가 급등의 트리거로 꼽히지만 공격 주체와 규모, 피해 규모는 아직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마이크론이 다음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는 월가 기대도 나오지만 실적과 점유율로 입증된 단계는 아닙니다. 부동산 탭입니다. 규제와 양극화, 공급 절벽으로 요약되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짚어봅니다. 동탄기 흥구리 3중 규제와 서울 아파트값 격차, 내년 입주 가뭄까지 살펴봅니다. 국토교통부가 동탄과 기흥, 구리의 대출과 세제, 거래를 한꺼번에 조이는 3중 규제를 걸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 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7월 1일 시행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총 170.5제곱킬로미터가 묶이고 주택담보대출 LTV는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수도권 남부와 동부의 집값 급등에 대응해 대출과 세제,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핀셋 3중 규제입니다. LTV가 절반으로 줄고 토지거래 허가로 갭투자가 사실상 봉쇄되면서 당위 투자 수요는 빠르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동탄과 기흥, 구리의 당위 매수세는 7월 시행 즉시 위축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접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하반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와 가장 싼 아파트의 거래가 격차가 357, 100까지 벌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250억 원, 가장 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7천만 원으로 거래가 격차가 357배에 달했습니다. 고가단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반면 외곽 소형 노후 단지는 적게 거래됐습니다. 서울 집값 양극화는 규제와 공급 부족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대출과 세제 규제가 강해질수록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안전자산격인 상급지 고가단지로 쏠리고 외곽은 소외되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서울 내 양극화는 규제가 강화되는 하반기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급지와 외곽의 가격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3,000 가구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이며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감소세입니다. 입주 물량 급감은 재건축 재개발 지연과 공사비 급등으로 신규 착공이 위축된 결과입니다. 수요를 규제로 억눌러도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월세와 매매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집니다. 서울 입주 가뭄은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와 매매가의 하방 경직성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동탄 기흥구리 규제 이후 인접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규제 지역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는 설이 도는데 추가 지정 대상과 시점은 정부 공식 방침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의 보유세 강화 때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분석으로 세제 실효성 논쟁이 재점화됐지만 이는 특정 의원실의 통계 해석으로 인과관계가 학술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국제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동맹 그리고 스포츠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를 덮친 러시아 대규모 공습,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어제 월드컵 8강에 오른 메시의 아르헨티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어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을 잇따라 발사해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전면 침공 국면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허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물량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방공 요격 자산을 바닥내려는 러시아의 소모전 전술입니다. 방공망 허점이 노출되면서 서방의 추가 방공 지원 필요성이 부각됐고 이는 나토 정상회의의 방위비와 군사 지원 논의와 직접 맞물립니다. 방공망 허점이 재확인되면서 나토 정상회의의 대우크라이나 방공 지원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다음은 미국과 튀르키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로 향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했습니다.
핵심 목표는 회원국들이 방위비 증액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의 방위비 분담을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지렛대로 삼아 왔습니다. 러시아 공습이 격화되는 시점에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방위비 증액의 명분과 압박을 동시에 안깁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유럽 각국의 국방 예산과 방산 발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유럽 국방 예산과 방산 발주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포츠입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2026 월드컵 8강에 올랐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애틀랜타에서 열린 2026 월드컵 16강전에서 이집트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같은 라운드에서 잉글랜드도 멕시코와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2026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사상 최대 규모 대회로 개최 도시의 경제와 관광에 상당한 파급을 줍니다. 메시 같은 스타의 활약은 대회 흥행과 중계 스폰서십 수익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토너먼트가 무르익으면서 개최 도시의 소비와 미디어 특수가 정점을 향해 커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피파가 미국 대표팀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을 허용하면서 자격 규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피파의 공식 해명이나 규정 위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존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비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구체적 목표치와 합의 여부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미확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중요한 뉴스들만 골라 왜 중요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10분 만에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